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레어의 잘구뉴 클레어입니다. 기생충의 오스카상을 수상한 데 정말 큰 기여를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샤론 최라고 불리는 본 감독의 전담 통역사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가디언이라는 영국 잡지, 영국 매체에서 샤론 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 샤론 최의 끝내주는 통역에 대한 외심 반응, 오늘 저만의 또 특별한 이야기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마도 그 샤론 최라는 분의 귀여운 외모, 아주 호감을 가는 외모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깔끔한 블랙 정장에, 그리고 해리포터 시그니처인 안경, 동그란 안경, 그리고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표현과 통역.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유려하고 너무 우아하게 통역을 해서 정말 나에게 영감을 준다, 막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샤론 최가 이번 영화제 그 수상 시즌에 MVP다, 진정한 MVP다 라고 말하는 트위터리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샤론 최가 그동안 좀 평가절하된 그 통역사의 역할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림자와 같다, 나는 그림자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역사의 역할과 그런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게끔 한 전 세계의 특히 영화계에서 통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울림을 주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에서도 말하길 통역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홍보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가디언에서 재밌는 소재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감독 아시죠? 그분의 통역사도 좀 유명한데, 왜냐하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그 영화 제작 발표회 같은데 야쿠자처럼 보이는 무섭게 생긴 그런 야쿠자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통역 전담, 영어 전담을 했던 분이 아주 젊은 잘생긴 그런 분이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약간 군계 일학처럼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박찬욱 감독도 일찍이 할리우드 영어로 만든 영화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박찬욱 감독의 정원조 통역사라는 분도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왜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박찬욱 감독의 한국어 답변이 끝나기 전에 영어로 미리 다 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찬욱 감독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 머릿속에 있는 거죠. 지금 샤론 최성재라는 그 본 감독의 통역사분도 약간 그런 수준에 이르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영화 통역사들이 사실은 통역사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특수성도 있고, 특히 이 정원조라는 분은 박찬욱 감독의 그 영업한 영화의 제작에 다 참여를 한 사실은 제작자이자 공동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가디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공생관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물을 이미 알 만큼 너무 잘 알고 거기에 영어도 잘하는 기능을 덧붙인,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컨텍스트를 모르고서는 그런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없고, 특히 샤론 최라는 분도 통역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왜냐하면 이분도 영화 감독이시기 때문에 샤론 최에 대해서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디언에서 인터뷰했을 때는 한국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그 이중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독립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감독이고, 칸 영화제부터 본 감독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완벽한 통역 때문에 제 생각에는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를 더 자부심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샤론 최가 너무나 알아서 그 뉘앙스를 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네. 샤론 최라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걸로 봐서, 미국 국적인 걸로 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훨씬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민 3세대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한국식 유머, 그 뉘앙스를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낸다는 거는 그 전형적인 한국의 이민자들의 성실함, 독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런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갖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디언에 따르면 통역사를 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통역사는 영화 감독의 마우스피스와 같은 존재이다. 사실은 저도 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의 썰을 좀 풀자면, 진짜 통역은 뭐 순차 통역이든 동시 통역이든,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도 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동시 통역은 부스에 들어가서 그 화자, 말하는 발표자의 말과 동시에 통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수신기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순차 통역은 말을 하는 발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을 다시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시 통역 그야말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동시 통역도 그렇지만 순차 통역도 고도의 그 집중력을 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말했던 걸 다 기억을 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게 정말 이게 기술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와 통역을 하는 그 배경을 모르고서는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샤론 최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영화라는 그 컨텍스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분이 또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유려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우를 보면 부산 국제광고제 통역도 했었고, 구글 본사에 가서 그 구글의 이제 그 협력업체로 한국의 회사를 대표해서 발표도 하고 통역도 했는데, 그 모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특히 저 광고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서비스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와 그 주최하시는 그 조직위원회 입장을 대변을 해서 곤란한 질문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답변을 이제 할 때 이분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분짜리 통역을 한다고 해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잡히기만 한다면 한 달 내내 계속 자료를 모으는 거죠.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그래서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해도 그걸 바로 소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길들여요. 그래서 그런 통역을 하다 보면은 이 행사를 적절하게 홍보도 하고 잘 포장하고 꾸며서 좋은 부분, 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던져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통역 같은 경우는 강도가 훨씬 더 세다고 보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각 회사 이익이 직결되는 문제에 예민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영어와 한국어라는 그 이중 언어를 써가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이렇게 절충하는 합의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교착 상태에 머무른 상태에서 통역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마커스로 되게 유명한, 딸기잼으로 되게 유명한 스마커스라는 회사의 총판을 받은 한국계 회사의 대표님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통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걸린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도표를 그려가면서 거의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마인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에게 돈을 주시는 그 고용주의 마인드로 그 회사의 한 대표님의 수족과 같은 마음으로 통역을 이행합니다. 아마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만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실 거예요. 촬영체를 보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의 질을 위해서, 뭐든지 간에 컨텍스트 하나를 들고 파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계속 그 같은 분야를 통역할 수 있게끔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 분야를 키우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그 영어 못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영어 광풍, 영어 사교육 광풍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영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애증의 대상이죠. 누구나 다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러니까 연수를 갔든 뭐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 해외 살다 오셨든 간에 어설프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국어인 한국어를 그만큼 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번역과 통역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번역은 힘들어서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든 통역이든 진짜 뼈를 갈아 넣어서 하는 작업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 시장에서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장당 A4 한 장당 무조건 뭐 5,000원, 8,000원, 뭐 그러니까 내용에 상관없이 이렇게 막 깎아서 번역비를 지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매급으로 퀄리티,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참 그 일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샤론체의 몸값은 얼마일까? 그런데 이 최성재 님이 블록체인 컨퍼런스 통역에 불려갈 수 있을까?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샤론체를 찾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론체는 자신이 영화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또 IT 기반의 그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통역이 가능한 거죠. 그 분야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 통역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대우, 그리고 영화계로 지금 전 세계를 흔들어서 지구로 부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그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뼈를 갈아 넣는 그림자처럼 일을 하신 많은 스태프들, 여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가치가 같이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봉준호 감독이 올린 쾌거 덕분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썰도 같이 풀게 됐네요. 여러분, 샤론체를 통해서 상징적인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똑똑하고 재주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를 우리끼리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압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